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금 이야기를 한번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와, 세금 이야기 참 오랜만이지.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 있는 세금 이야기는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세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이러면, 씨! 홀리 마더 퍼킹 쉣! 약간 뭐,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금들이 정해져 있잖아. 뭐, 건보료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그 외에도 뭐 이제 종합소득세율의 개편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거든.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지금 요즘 세수가 많이 부족하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24년 11월 4일 한국경제 한경에 올라온 뉴스인데 이 세금이 어떻게 변했냐면 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 건보료 부과 검토 이렇게 해서 보통 일용직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소득이라고 판단해 왔지만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소득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노가다 같은 거 여러분들 하게 돼도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세금 내고 그러진 않았잖아. 나도 옛날부터 노가다 겁나 많이 했거든. 근데 노가다 하면서 세금 낸 기억은 없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게 계산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쿠팡 같은 거 뛰잖아. 근데도 이제 세금 같은 거 다 발행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과거 이런 사람들이 뭐 세금이나 관계가 없었던 게 그 비과세 한도 안에 보통 적용이 됐거든.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돈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잠깐만 저쪽에 나오려고 한다. 아씨 나오려고 하는 것도 갑자기 안 나오노.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제 돈도 많이 짜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걷어올 곳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는 일용직 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이제 걷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보통 일용 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근로를 하는 사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보통 나가고 싶을 때 꼬릴 때 나가면 그게 이제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뭐 이제 방금 전 말했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 일용소득이 강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그런 코 묻은 돈이라고 인식해서 뭐 세금 같은 걸 터치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 최저임금 등의 상승 등으로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 근로소득이 2021년에 865만원, 2022년에 938만원, 2023년에 984만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 전체 일용 근로근자 705만 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 금액, 발음이 왜 자꾸 꼬이죠, 오늘따라? 69조 4,594억 6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보고 놀란 게 한과장이 딱 낸 노가다 같은 거 이제 가면 펌프 같은 거 날 때는 노가다 한번 나가잖아. 그럼 딱 15만 원을 주는 게 이게 비과세 한도에 적용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15만 원을 초과하면 6% 단일 세금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의 55%를 세액공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아마 쿠팡에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일용직들을 보면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외국인들이 또 이러면서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들도 좀 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글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건보료를 많든 적든 내야 되는 게 맞긴 맞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부과한다고 해서 건보료를 이렇게 뭐 하루 일당 15만 원씩 버는 사람한테 많이 내놓으라고 하진 않거든. 건보료 같은 거는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한테 오지게 뜯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많이는 뜯진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안 뜯었다면 이제는 뜯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재밌었는데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였어. 종교인 과세는 왜 이야기 안 하냐가 이게 첫 번째 배대시였단 말이야. 좋아요가 1200개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주택 보유소가 4,500만 가구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주담대 총 2조 3천억 중 중국이 절반이지 않냐라고 했는데 한국 근데 중국인들 건물주가 되게 많습니다.
저기 울산 같은 경우도 ям동 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중국인들이 되게 많거든. 거기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되게 많아. 뭐 포스코 더샵이라던가 두산 위브라던가. 근데 그거 거진 다 중국인들이 가지고 거진 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 그지?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람도 있었고 종교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 종교인이랑 같이 둘 다 부과해야 된다. 도둑은 종교인이다. 종교단체에 세금 내는 법을 이거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뭐 요게 대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줄게. 그래서 그 뒤로도 남이 세금 낸 건 당연하고 본인이 내는 건 억울하다면 그러면 너는 이제 만주당은 뭐야? 잠깐만. 만주당의 만자가 뭔지 날 좀 알고 난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중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속국이란 말이 왜 나온지 모르겠냐 제주도 그러고 가봐라 죄다 중국인이다 세금은 안 내고 복지는 다 챙겨 먹는 중국인들이라서 그 뒤로도 뭐 중국인들이 뭐 치매 같은 것도 많이 땡겨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수정해라라는 얘기,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일용직이 생각보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일이 없거나 기상이 안 좋을 땐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하고 임금 체불도 장난 아닌데 얘한테 건보료를 뜨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열받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 안 냈냐. 반대로 또 일용직이 무너지면 답이 없다. 당장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건보료 걷어도 많이 안 걷어. 많이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 이제 뭐 중국인들의 건보료 외국인들 이거는 기준이 좀 변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에 있다 한국에 와갖고 의료 시술 막 의료 같은 것들 이제 치료받고 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조금 변한 걸로 알고 있어. 옛날에는 바로바로 됐다는 게 지금은 한국 거주 기간이 딱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중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 번씩 한국에 오면 이것저것 다 받아가는데 이제는 못 받아간다고 툴툴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거 가지고 툴툴거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서 이건 조금 고쳐진 게 있고 그리고 종교인 세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이미 세금 걷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사만 보면 뭐 이렇게 나와. 2023년에도 종교인 세금 성역 완전한 철폐 왜 못할까? 완전한 철폐라는 단어를 썼잖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2018년에 종교인들 세금이 됐거든. 근데 요거를 보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논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 한 해 1조 6천억 받은 종교인들 납부한 세금은 110억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종교인들은 와 준에 나빠 보이잖아, 그지?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뭐 또 좋게 얘기하자면 또 그런 거야. 야 종교인은 시르세율 지적에 최저임금 못 빚는 목회자가 상당수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종교인들의 소득 신고액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소득자 평균보다 절반에 불과한데 근데 문제는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건 사실이야, 종교인들이. 그래서 종교인들이 어떻게 많이 보냐면 일단은 세금을 덜 내는 거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 일단 첫 번째는 그거 사실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적게 못 내도 똑같이 적게 못 내는 사람들보다는 세금을 덜 내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종교인들은 세금을 신고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잖아. 근데 그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90% 넘는 종교인들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돼.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 그리고 종교인들은 80%를 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 그러면 1,900만 원 소득이 올리게 됐으면 이 중에 80%를 이제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이제 2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400만 원에 한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존나 꼼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또 일각의 종교 쪽에서 야 얘네들 씨 얼마 번다고 그거 갖고 그러냐 이걸로 지금 약간 좀 첨예하게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태긴 해.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아직까지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건 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게 신고하는 게 가능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또 특혜로 봐줘야 되냐라고 얘기하기엔 종교인들은 이제 야 종교인들이 얼마나 돈 번다고 그러냐. 그리고 종교인들 숫자가 덩어리가 너무 많잖아. 머리 숫자가 다 합치면 거의 한 2천만 명, 종교인들이 한 2천만 명 되잖아,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제 똑같이 손보는 게 내가 보기엔 좀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요런 이야기들이 나왔더라고.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부분에서 세금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제 봐서는 이제 전부 다 세수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잖아.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돈 이렇게 내놔 걷어야지. 그래서 걷어야 될 것을 점점 거두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다 돈 털어 가겠지. 뭐 일단 당장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복돌이도 세금 내야 될 판이란 말이야. 복돌이 세금 줘야 되고 다 이제 세금 나가는 게 점점 올라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그런 수순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향해 가지 않을까, 뭐, 그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뭐, 세금에 대한 일용직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미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근데, 종교인들의 세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가지고 공제를 일반 소득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야, 이 새끼들 얼마나 번다고 이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주소다. 라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의 재미없는 세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